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후보가 자신이 무슨 뭐 중도 실용주의자다 그러면서 통합과 포용을 강조하고 반대편의 얘기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이미지 마사지를 할 때 저는 속으로 절대 저런데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방송 같은 데에 출연해서도 사회자가 그런 부분을 물어보면 저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그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수개월간의 언행을 지켜보고 나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제가 우려했던 두 가지 부분. 하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박한 판단을 한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상하게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쇼맨십 이런 것이 있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무식과 무능을 드러낸다. 이 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누가 그를 깊이 추궁을 해서 그런 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주 얄팍한,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생중계라든가 무슨 국무회의, 무슨 각종 회의 생중계 이런 걸 통해서 대충 그저 자신이 잘난 척, 똑똑한 척을 일부러 하다가 자기 발등에 도끼를 내려 찍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하려다가 덫에 걸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과연 취임 이후에 몇 개의 실수나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지 아주 대표적인 것만 꼽아도 13개입니다. 벌써. 첫 번째, 하계회 같은 기자회견 때 그 기자의 질문을 받고 내란 전담 재판부가,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 판사 추천위원들을 추천하는 것, 이것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조금 발끈해가지고 그게 왜 위헌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위헌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민주당에서 국회 추천이 아니라 법무부 추천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의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해괴한 헌법에 어디에도 없는 다른 나라의 삼권 분립의 정신, 이런 것들에도 다 어긋나는 정치사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헌법에 대해서 무식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뭐 짓는데 15년이나 걸리고 우리나라에는 땅이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임 정권에서 만든 이 원자력, 이 전력 수급 계획을 중에서 원전 건설을 취소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선진국에서 원전의 수명들을 다 연장을 하고 적극적으로 건설 이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지 이것도 모르는 무식한 에너지 발언이었습니다. 네 번째, 외국군이 주둔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굴종적인 것이다라고 어떤 동맹관계, 군사 동맹관계, 전 세계적인 외교 안보 전략 정세에 대해서 모르는 아주 무식한 발언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여순 반란 사건을 국가가 정당하게 진압한 것이 국가폭력이라고 하는 이 남로당을 진압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거치면서 국가가 공권력을 사용을 한 것을 국가폭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 조원철 법제처장을 포함을 해서 이 대장동 변호사 출신 14명을 뭐 정당, 대통령실, 국정원, 내각 이런 데에 요직에 포진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다. 무슨 이런 얘기, 이런 아주 내란전담 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다. 이런 식의 무식한 얘기를 하도록, 조원철이 자신을 대신해서 무식한 얘기를 하도록 방치했습니다. 7번째, 역시 정성호 법무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종용을 하게 해서 항소로 해서 인해서 국민이 얻을 수 있는 7천여억 원을 포기하는 이런 무식, 무도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8번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려서 베네수엘라식으로 자신에게 퇴임 이후에 자신에게 벌어질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려고 하는, 이것도 무지한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9번째, 형법상의 배임죄를 폐지를 하는, 이것도 어떤 이 법정신이라든가 배임죄로 인해서 보호해야 될 법익에 관해서 무식한 이런 얘기입니다. 10번째, 백혜령.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의 가짜 진술, 허위 진술, 사기에 넘어간 바보 같은 경찰. 백혜령 경정이 무슨 영웅이나 되는 것처럼 그 소영웅주의자를 동부지검의 합동수사단에 파견을 해서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마약 외압 수사, 이런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것들을 수사하도록 해서 지금 대망신을 당할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11번째, 환단고기 사건. 박지양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은 한국에서 손꼽히는 서양 사학자, 중진학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대로 환단고기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그저 약간 이 좌파적, 제야적, 파퓰리스틱 사고방식으로 이 문제를 전문 사학자, 서양 사학의 권위자에게 국민이 보는 생중계 앞에서 거론했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12번째, 박진경 대령, 이 구연대장으로서 제주 폭동을 진압을 했던, 4.3 폭동을 진압을 했던 초기에 그가 진압할 단계에서는 무고한 민간인 희생이 별로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돼야 되는 무공훈장 이 수훈자에게 국가유공 지정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놓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부에. 4.3 사건이라든가 박진경 대령에 대해서 무식한 것이지요. 김대중 정권이 4.3 사건을 전반부 성격 규정에서 남로당 무장대가 벌인 폭동이라고 규정한 사실조차도 모르는 역사적 무식쟁이입니다. 13번째, 납북 국민에 대해서 그는 무슨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는 취임한 지 한참 되는데 왜 그런 사실도 모르느냐고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고선 자신도 대통령 취임한 지 6개월이나 지났는데 그 중요한 납북 국민 문제에 대해서 외신 기자회견에서 모른다라는 이런 망신적 발언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13개의 무식 케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